작전 시작합니다. 오늘의 작전은 K전력기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저는 이번 주가 이 K전력기기 주가의 큰 변곡이라고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장주는 HD 현대 일렉트릭 얘기는 하겠지만 저는 LS 일렉트릭이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이 K전력 인프라, 전력기기 쪽에 큰 틀에서의 이제 업앤다운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좀 살펴볼 부분이 이 증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약간 양날의 검이거든요. 주가가 또 빠지기 시작할 때는 증설을 트집 잡아서 좀 미는 경우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HVDC, 초고압 직류 전송 이 부분도 함께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다가 2년 전으로 좀 되돌아가고 싶다. 그럼 이제 뭘 사시겠습니까?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삼양식품도 떠오르고 있겠지만은 아마도 여기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K전력기기. K전력기기는 최근 2년간 일명 10배거 그 이상도 나온 종목이 속출했던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요. 일단 대장주인 HD 현대 일렉트릭이 2024년으로 돌아갑니다. 1월 때 최저 주가를 봤더니 79,400원. 이게 뭐 8만 원 잡고 지난 11월 최고가가 97만 원이니까 10배거 이상 나왔죠. 11배가 오른 겁니다. 그다음 효성중공업이 2024년 1월 때의 주가가 15만 6천 원, 이 최저 주가였습니다. 이때 받고 이제 1년 반, 2년을 보냈다라고 치면 11월 지난달에 248만 원이니까 마찬가지로 10배거 이상을 달성을 했고요. LS 일렉트릭은 1월 때가 2024년입니다. 6만 4천 원대. 이게 지난 11월에 53만 원. 10배거는 아니었지만 9배를 먹을 수가 있었고 일진전기 쪽 라인, 약간 이제 밑에 쪽 라인으로 와보면 1월에 1,500원, 만 원이었었는데 지난 11월에 뭐 7만 원대, 69,700원, 뭐 한 6배, 7배 나온 K전력기기가 정말 2년간의 어마어마한 주가 폭등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죠. AI에 대한 전력 투자, 그리고 트럼프 전후로 해서 지금 미국에 낙후된 이 송전, 배전, 변압기 시스템을 싹 다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수주의 폭풍을 주가가 다 반영했다. 더는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11월에 이 K전력기기들이 기염을 토하고 이 최고가를 찍은 후에 그리고 뭐 차이는 있지만 20에서 한 23, 4%의 조정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정은 끝, 되돌릴 수 있냐 아니면 한 번 더 빠지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럴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피보나치의 되돌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른 뒤 이거 떨어졌을 때 그 되돌림 때 가장 밋밋하게 되돌리는 게 이제 23.6%가 평균적이고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대부분 한 23%, 24%를 맞고 가게 됩니다. 또 가야만 실은 그 테마와 그 업종주가 살아있다라는 거고요. 보통 피보나치는 38.2%. 여기까지는 맞아야 된다. 하락이 나와야지 하락의 끝이다라는 거고 만에 하나 완벽하게 이 테마가 끝났다라고 하면 60%, 61.8%까지 밀고 반등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살아있는 추세가 아닙니다. 다시 또 떨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 정확히 한 20에서 24% 빠진 이 K전력기기가 중요한 자리에 온 건 사실입니다. 이게 테마와 힘이 살아있다면 여기서 다시 가서 전고를 한 번은 뚫어줘야 되는 거고요. 만에 하나 못 가면 뭐 최악의 60% 하락은 아니겠지만 그 다음 레벨인 38.2%까지의 하락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크죠. 고점 대비 40%니까 그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K전력기기에 뭐가 좀 문제일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호재였었는데 지금 웬만한 기업들 놓고 보면 미국의 현지 투자 그리고 국내 투자의 공격적인 증설을 해왔고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개를 좀 볼까요? LS 일렉트릭이 지금 부산 공장에서 제2 생산동의 증설, 이건 증설이 아닙니다. 새롭게 이제 짓는다고 하고 있고요. 이 제2 생산장에서는 초고압 변압기를 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연 2천억이 아니라 거의 6천억짜리의 캐파가 나오게 될 정도로 사이즈를 3배 이상 이제 키우는 또 그런 증설을 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엄밀히 말해서 그동안 주가 상승의 재료로 온 게 증설이었었죠. 미국의 멤피스 공장 여기에 2,300억 투자해서 미리 좀 가 있었던 게 좀 또 호재로 됐었던 거고요. 2028년까지 초고압 변압기를
지금 생산하는 거에서 50% 더 늘리겠다. 왜냐? 미국이 끝이 아니라 유럽 쪽도 이 완전히 변압기 다 싹 다 교체할 거 아니냐. 이제 이게 효성중공업 측의 이야기였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이후에 한 3억 달러를 더 투입을 했고 앞으로도 추가 투자하겠다라는 게 이제 효성중공업이었고요. 이미 코로나 때 미국 투자를 했던 것 때문에 한미 관세 수혜로 주가가 2년간 뭐 12배 가까이 올랐던 거 핵심이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미국의 엘리바마 공장에 증설이 있고요. 또 국내에 울산 공장도 동시 증설을 하게 됩니다. 현대일렉트릭은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에 2차 증설을 하고 청주에 또 스마트 팩토리까지도 또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증설한다. 그러니까 지금 놓고 보면 뭐 이 증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왜 이렇게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느냐. 지금 나오는 이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수요 교체에 대한 재료들이 30년, 32년까지는 갈 것이다라는 그 포석이 두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번 주에 이제 K전력기구가 중요한 또 위치에 와 있냐고 보면 이게 오히려 이제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요. 첫 번째 리스크는 AI 거품론에 대한 테스트가 저는 아직 안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0일 날 나오는 오라클에 대한 반응, 그리고 11일이 또 브로드컵입니다. 이제 그 나오는 거는 우리는 목요일로 나오고 브로드컵은 금요일 날 나오겠지만은 여기까지는 특히 이번 주에 이 부분 하나는 좀 완벽하게 해소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지금 K전력기구가 여기까지 끌어올린 데에 대해서는 뭐 변압기 고체, AI 데이터 센터망, 뭐 유럽 쪽의 신규 수요도 있지만 HVDC라는 이 초고압 직류 전송에 대한 프리미엄도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식은. 이 K전력기구는 그 다음인 HVDC 쪽으로 많이 가고는 있는데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라든가 뭐 송전망 투자라든가 이 기타 등등은 주식은 똑똑하기 때문에 이 재료가 다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가려면 거품론 해소뿐만 아니라 HVDC 쪽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좀 반응은 좋았습니다. 지난주까지. 왜냐하면 정부가 우리나라의 15대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에서 그중에 하나로 이 HVDC를 꼽았었고 이 초고압 직류 정손이라는 걸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발전소에서 나오는 건 교류로 나오잖아요. 근데 교류를 쏠 때는 속도가 느리고 양도 느리니까 이거를 쏠 때 직류로 바꿔서 일단 송전을 합니다. 그리고 받은 쪽에서는 다시 교류로 바꿔서 사용하게 되는 요 메커니즘, 요 시스템을 하는 것이 HVDC인데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또 특히 K전력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 정부의 AI 에너지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발전되는 지역과 에너지를 실제로 쓰는 지역이 다를 거란 말입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가 나올 때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SMR이 왜 중요하냐? AI 데이터 센터 옆에 붙어야지. 왜? 걔가 전기 먹는 하마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이재명 정부의 AI 에너지 고속도로 제가 화면으로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왜 이 초고압 직류 정선이 중요한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제 호남 쪽, 전라도 쪽에서 태양광 풍력을 생산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없죠. 실제 이 전력의 수요는 다 수도권 아닙니까? 그거를 수도권으로 올려보내야 하는 저 1단계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 있을 때 이재명 현 정부에서 완성하고 가겠다라는 건데요. 저기에서 생산을 한 다음에 수도권으로 전력을 쏠 때 교류로 쏘면 하세월 걸리고 송전탑 만들지도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해저 케이블에서 저 초고압 직류 정선 HVDC로 쏴야 되는 저거 모멘텀 때문에 이제 받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저 HVDC라는 프리미엄을 이제 실제 전문가들은 상당 부분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1단계에서 해저 케이블로 쏘든 뭘로 쏘든 우리 기술로는 좀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HVDC의 뭐 초고압 케이블 등을 케이블까지는 만들 수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시스템은 이 전 세계 3대장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스웨덴의 히타치 에너지라는 게 있고 독일 지멘스가 또 잘하고 미국의 GE 버노바 이 세 곳이 HVDC가 다 잡고 있고요. 우리가 이 시대를 간다고 쳐도 결과적으로 이들의 하청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의 HVDC 기술력이 워낙에 압도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K전력기기 주가에서는 막 HVDC도 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프리미엄은 단기간 뭐
상당 부분 좀 힘들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쪽이 좀 중론이 되고 있어서 만에 하나 이런 상황에서 AI 거품론이 재조명된다면 실질적으로 K전력기기가 여기 언저리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LS 일렉트릭에 달렸다라고 보는 것이요. 먼저 대장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놓고 보면 이게 HD 현대 일렉트릭으로 대장주 차트인데 지금 60일선을 아직까지도 안 만나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지금 일봉입니다. 어떤 모멘텀으로 인해서 여기 한번 60일선을 만나게 되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특히 HD 현대 일렉트릭이 60일선을 만나게 되는 여기가 또 양운에 갇혀있는 상태로 만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 펼쳐지는 라인이 굉장히 좀 힘들다. 또 하나 효성중공업 보도록 할까요?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만나려고 하다 지금 뛰었죠.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뛰어서 뜨거워하고 올라왔는데 이번 주 특히 월요일부터 효성중공업이 다시 빠지면서 양운 들어가고 60일을 만나게 되면 이거 뚫고 내려올 가능성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개의 대장주가 상당히 차트상으로 좀 그나마 위험한데 LS 일렉트릭이 나름 좋아요. LS 일렉트릭은 상당 부분 60일선 위로 턴 올라가고 있고 그동안에 나왔던 이 최고가 라인들을 다 지금 베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LS 일렉트릭이 모멘텀으로 끌고 여기를 위를 상방 돌파를 하게 되면 주봉으로 가볼까요?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가주면 여기 상당 부분 위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우리 K전력기기의 특성상 LS 일렉트릭만 위로 가준다면 나머지 효성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릭도 자기가 땡겨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K전력기기는 LS 일렉트릭 주가에 달렸다. 제가 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이 부분들, 이 53만 9천 원 라인들 제가 보기에 한 54만 원 아니더라도 53만 원만 한 번 더 뚫어도 실은 LS 일렉트릭이 살릴 수가 있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그날 살렸던 부분들을 다시 떨어지고 여기 레벨로 떨어지게 된다면 나머지 앞서 봤던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은 좀 위험한 차트로 갈 수가 있어서 이번 주에 뭐 오라클 실적 관련해서 또 연준의 금리 관련해서 여러 테마를 함께 보시고 있지만 K전력기기가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와 있어서 일단 리스크 관리와 함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의 작전을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